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으로 복사하는 남자 덤북나입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로 39일이 지났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은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전 시스템에서 이더리움은 매일 13,000개의 이더리움을 채굴 보상으로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채굴 작업은 현재 지분증명 모델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을 위해 하루 약 1,600개 정도만 발행하는 상태이며 이는 이전에 비해 90% 감소한 것입니다. 머지 이후로도 이더리움이 인플레이션 상태에 머물면서 새로운 토큰 공급이 10월 8일까지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많은 토큰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 소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분당 평균 1.15개의 토큰이 소각되면서 49,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급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공급 증가율은 크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을 촉발한 10월 8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젠크립토라는 스테이킹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젠크립토는 출시 이후 거래 수수료로 5,391 이더 이상을 소각했으며 이는 소각 규모에서 유니스왑 V3에 이어 2위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이더리움 토코노믹스가 있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검증 참여자 수에 따라 연간 신규 공급량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는 연간 60만 3천 이더가 발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네트워크 사용에 필요한 수수료는 소각하는데요.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해서 수수료가 늘어갈수록 총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위라는 단어입니다. 기위라는 말은 기가위에서 나왔는데요. 10억 기위는 1 이더리움의 대응이 됩니다. 즉 1기위는 10억 분의 1 이더리움인 것이죠. 1억 사토시가 1 비트코인이기에 1 사토시가 1억 분의 1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인 개념인 것과 비슷하죠. 지금까지 스테이킹을 통해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한 이더리움은 약 1,400만 개인데 이 경우 이더리움의 기본 수수료가 15.4 기위를 넘어서면 소각량이 발행량을 넘어가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됩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더리움이 꾸준히 디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울트라 사운드머니라고 부릅니다. 사운드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돈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금이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도 2,100만 개로 최대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운드머니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사운드머니보다 더 건강한 돈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울트라 사운드머니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현재 이더리움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전의 상승 랠리를 되돌린 이후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요소는 단기적으로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요소입니다. 특히 상승장이 들어서게 되면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가스 가격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토큰 소각은 더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지 이후로 이더리움을 더 걱정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포스 전환으로 인해 이더리움이 더 중앙 집중화되었고 그로 인해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머지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확인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채굴자 컴퓨터의 연상 능력을 활용했지만 이제는 이더리움 토큰을 사용하여 해당 거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분증명 시스템의 위험성은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한 이들이 더 큰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자가 되려면 최소 32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거래들과 대형 거래소들은 이더리움 검증자 노드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64%를 5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스테이킹 제공업체인 리도는 31%의 점유율로 가장 많은 양의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며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바이낸스는 30%에 해당하는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셈 보고서는 검열 저항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리도의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충분히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서치 분석가인 베를 룬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검증이니 거래소라는 사실은 잠재적인 장기 위험을 나타냅니다. 거래소는 이미 어려운 규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크립토 정신의 중요한 핵심 원칙인 검열 저항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이더리움 32개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검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32개의 이더리움은 신규 또는 일반 거래자에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스테이킹 그 자체만으로도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32개의 이더리움이 없거나 그냥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개자를 통해 스테이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개인 지갑에다가 굳이 이더리움을 넣지 않잖아요. 그냥 빗썸이나 업비트에 그냥 이더리움을 냅두지.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네트워크 과반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중앙 집중화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18년 미국 SEC는 이더리움이 분산이 되었기에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머지 이후로 이더리움에 대한 SEC 기존 판단이 바뀌게 될 수 있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 병합 당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의 수익은 지분증명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더리움도 이제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요. 게리 겐슬러는 또한 중앙거래소의 스테이킹 대출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상품을 SEC 조사하에 금융상품으로 통합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더욱이 병화 업그레이드 이후 일주일 만에 제기된 소송에서 SEC는 대다수 노드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즈널 토큰 수석 개발자인 루아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증인 중 다수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은 과반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더리움을 규제하려는 SEC의 의도를 보여주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앙화 거래소는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정도로 시총이 큰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를 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상장 폐지라니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거래소들이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더리움을 타겟으로 삼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플과 SEC의 싸움에 관해서 최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리플이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가게 된 것은 예전에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겠다고 말했던 기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SEC가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겠다는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크립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SEC와 크립토 시장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더리움 관련 내용들은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장 하루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현재 제가 어제 말씀드린 4시간 차트상에서의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 매우 근접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FOMC 이전의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끝자락을 향해 트럼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조만간 큰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루한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자신이 실력이 부족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가 바로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코인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상승장일 때는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여러분들은 그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매일매일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모두 조합되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실력의 성장이 있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모두 조합됐을 때 비로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보다 늘 한 발짝 더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